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안 심사와 3건의 위탁 사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에서 이반성 대천리 소재 산 13번지 외 5필지상에 경남 수목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의견 청취건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산림바이오 핵심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인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 수목원 내 일부 부지 15,375평방미터를 금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창미 ENG 정한철 이사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본인 소개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창미 ENG의 정한철 이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교요부터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획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임업은 농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고 산림자원의 분산, 산림분해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고부가가치화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해당 지역 내 산림자원의 생산, 유통, 연구 및 기술 지원, 시장 분석 및 산업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 공모를 시행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으로 현재 경남 수목원 내 부지입니다. 면적은 15,375해배이며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용도지역의 보전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은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주민 공란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대상지 항공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지에 있는 부지이며 양축으로 임상이 존재하고 중심부는 무인목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전경입니다.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내 표고 및 경사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평균 표고가 71.2m로 표고가 많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경사는 전체 평균 경사가 17.6도로 비교적 산지에 비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용 현황입니다. 지목별로는 전, 국어,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약 3분의 2가 임야에 해당이 됩니다. 소유별로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일 중 경상남도가 약 94%를 대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 자연도입니다. 1등급은 없고 지금 2등급이 한 6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지 내에는 이목련 산지가 3,971배배로 약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에 별도 도시계시설 결정이나 조촉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상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변경 후에 적용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기준인 100% 이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입니다. 면적은 15,375회배에 해당이 되며 개발 규모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부터 부분별 계획입니다. 본 부분별 계획은 건축 구상안으로 지금 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 계획 시에는 그 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내 토지용은 공공업무 시설을 36%, 그리고 주차장 및 도로 15%, 광장 및 녹지 용지를 49%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출입구 및 주차장은 대상지 서측 진입도로변에 진입소변과 연계하여 설치를 하였으며 주차장과 비즈니스 센터 사이에는 만남의 광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건축 배치안입니다. 대상지의 부지는 기존 지형, 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총 3개 동으로 상단부에 저층의 온실, 그리고 하단부에 2층 규모의 업무 및 연구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4,377평방미터이며 연면적은 5,820평방미터로 건폐율 28%, 용적률은 약 3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업무 및 연구동의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단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구시설 양목기술센터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대상지로의 접근은 경남 수목원 우회도로 및 수목원 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접근도 최소 규모는 6m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 실제 지형이라든지 주변의 순목으로 인해서 확장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진의 주차장은 법정 주차의 154%인 60대를 계획하였으며 기타 교통안정시설의 경우 실시 계획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국비 65%, 도비 35% 규모로 연차별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주민의견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진주시 산림과 외에 총 14개 부서를 협의를 하였으며 제시된 총 20개 의견은 전체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얘기하고 경남 지역도 사실은 산이 참 많은 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임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임업 관련 농가 소득이나 이렇게 부가가치 관련된 그 사업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좋은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고 선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되게 고무적으로 봐지는데 설명 중에 우리가 이게 생겼을 때 실제로 뭐 고용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지역이나 뭐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그런 얘기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로 뭐 연구원들만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지 실제로 그걸 통해서도 고용이나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금 사업 시행 부분하고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사업 시행을 하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대답을 직접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접 나오셔가지고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장 이은동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시설이 이제 최종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평가 조사할 때 나온 수치가 1,668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규 직원도 저희들이 13명 플러스 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이 스마트 산림바이오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시설에 저희들이 생산단지라든지 포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포함 안 되지만은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물 키우는 이런 인력 플러스 하면은 아마 충분히 고용 유발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국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준공이 되고 운영은 저희 경상남도에서 직영으로 사업소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직원도 경상남도에서 채용하고 도비로 직접 인건비는 아마 투입될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11헥타르라 그랬는데 이게 영구동 이거는 영구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청사는 네, 어떤 전체 아까 11헥타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 부지가
그 부분은 (41페이지) 지금 현재 수목원 부지와 연계해서 추후에 이제 스마트 산림 바이오 성장 이제 혁신 거점으로 지금 추후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제 장기 발전 어떤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수목원 부지에 대해서는 수목 기능을 이제 강화를 하고 그 이외에 지금 스마트 산림 바이오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남측 부분은 일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양묘 재배 단지 및 어떤 업무 그리고 기술을 위한 부지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산림 자원을 네. 해서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것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업에 대한 생산력도 향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지 마케팅 지금 사실상 지금 임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유기적인 영역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농지로 말하면은 농업으로 말하면 농업 뭐 기술 그 개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임업과 어떤 기술 지원 뭐 이런 부분 총체적인 어떤 분야별을 전부 다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임업 관련한 것은 만약 돈이 된다 그러면 네. 그 뭐 잣나무의 잣을 생산한다든지 표고버섯을 생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돈이 되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연구 개발해 가지고 돈이 되게끔 하느냐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든 바이오 센터의 주 목적은 사실은 그 1차적인 생산을 하는 우리 그 농가와 그다음 2차적인 이게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제 임산물을 생산만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지만 가공이라든지 판매나 유통 또 최종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고 발굴해서 개발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들이 생산한다는기보다는 농가에서 필요한 그 산림 소득이 되는 작물을 선택해서 이 작물의 어떤 성분이 유효한지 또 이게 뭐 다른 가공이 가능한지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이나 실험을 해서 또 어떤 업체하고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신규 제품을 어떤 개발하는 단계의 어떤 시작 단계를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생산 단지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또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넓이 11헥타라고 얘기하는 거기는 생산 단지까지 다 포함하는 면적. 맞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11헥타는 기존 우리 뭐 임이든 전답을 활용해서 일반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을 재배한다. 예. 주로 저희들이 식물입니다. 초본류, 목복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가능성 있는 그런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설명하면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동백 같은 게 있고 또 황칠, 기타 뭐 산약초로 가면 또 많습니다. 뭐 저희들 잔대라든지 뭐 더덕, 독활, 뭐 지금 또 산양삼도 저희들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산양삼도 저희들이 일부 심어서 뭐 실험을 한다든지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든지 거기서 좋은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이걸 또 산업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우리 서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 산림환경연구원 지금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사무실은 이완성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 안에 안에 저희들 있습니까? 사무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그 수목원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산하기관입니까? 어떻게? 저희들 조직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원이고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저희들 수목원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사업 대상지가 진주 수목원 안에 있으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 부지 내에 있는 것이다, 그죠? 경상남도 소유의. 맞습니다. 예. 수목원 부지 안에 그럼 위치해 이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결정을 우리 시의회에 의견 전치하는 것은 예. 경상남도 사업이지만 예. 진주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용도지역 변경 관련은 또 반드시 의견 청취를 받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변경 일정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과 보존 지역, 보존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혼재된 것을 이곳에 선정한 이유가 그 입지 조건이 어디 이렇게 청사 만들기에 좋습니까? 예, 기존 아래쪽은 저희들이 수목원으로 조성대가 있고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훼손하기보다는 저 수목원에서 좀 떨어진 떨어진 이쪽에 곳에. 저희들 부지 안에서도 기존의 그 나무가 많이 없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예, 적절하다. 그렇게 예,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목원에 우리 일반인들이 그 구경 갔을 때 예. 뭐 같이 가서 보고 이런 건 아니다, 그죠? 뭐 꼭 보고 연구원들이 싶은 있는 분은 곳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가가지고 뭐 예,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예, 예, 구경할 맞습니다. 거리도 예. 아니고 연구원 대략 연구원들이 몇 명 정도 상주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정식직은 한 13명이고 전체 뭐 공모직까지 하면 한 31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시 인원이고 만약에 생산단지나 재배단지 포지를 운영하게 되면은 거의 연간 한 1,600명 정도 저희들을 인력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지금 분석이 이제 됐습니다. 뭐 고용 관련된 어떤 그 효과도 있겠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진주 수목원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정문은 아닙니다. 그 따로- 지금 양전 마을 쪽에 저희 우회 도로가 또 따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만들어져 만들어져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의 진입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진주시에서 뭐 적극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서은 의원님.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에서 연차별로 권역별로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충북 옥천, 그다음 그 두 번째로 한 게 전남 나주, 우리 경남 진주가 세 번째로 됐고 그다음 강원도에 네 번째 이렇게 지금 4개 소가 전국에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지금 시기가 다 비슷하게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제- 먼저 진행이 되어서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그게 약간 검증되고 했던 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닌 거다, 그죠? 충북 옥천도 지금 사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전남 나주는 저희들보다 1년 빠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비슷한 그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어차피 지금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산림에 관련된 거고 이게 건축공법도 되게 좀 친환경적으로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되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산 목재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요 이제 설계 그 업체가 이제 4월달에 선정이 되면은 예, 우리 에너지 저희들도-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 뭐 친환경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에너지라든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만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발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백령 맹문과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시민안전과 소관 진주시 백령 명문과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호국 충절의 고장인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병력 이행이 자랑스러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력법 및 병무청 훈련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병력 명문가란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3대에 걸쳐 성실히 현역 등 군 복무를 완료한 집안 및 당사자에 대하여 병무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승진된 가문을 뜻하며 각 지자체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병력 이행자 예우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가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병력 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홍보로서 시장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주요 행사, 초청, 포상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대 조항으로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수수료, 관람료, 수강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부서 소관의 16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을 통한 일괄 개정을 함으로써 병력 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문화여가시설 관람 등 입장료 면제 5건, 그다음에 체육시설, 주차장, 화장, 보안시설 등 사용료 감면 6건, 평생 학습시설 등 수강료 감면 3건, 기타 우대 2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률 근거는 병력법과 병무청 훈련을 근거로 제정을 하였으며 예산 조치로는 감면의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 추계 미천부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면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감면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우리 각종 조례에서 이제 사용료나 그다음 수강료, 뭐 이용료 이런 조례에 이제 감면 조항을 넣는 건 내가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처럼 감면해 두듯이 병력 명문가들에게도 이걸 이제 제공하겠다 보는 그런 내용. 똑같이. 다른 거하고 똑같이 한다. 예, 다른 거와 같이 이제. 예. 근데 이걸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여러 십수개 조례를 일괄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부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 만약에 이승자 미술관 운영 조례라면 예. 이게 그 해당 위원회에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내야 이게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여기 일괄 부칙으로 이렇게 일괄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일괄적으로 하지 또 법무부하고 다 이제 상의가 돼 있고.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우리 서정희 의원님. 예, 과장님. 이 병력 관련된 업무가 우리 그 시민안전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래서 이제 병무청의 업무가 사실상 그 행정과에서도 담당을 일부 하고 있고, 예. 우리는 또 민방위 관계가 있고 또 병력 우리가 그 방위 사회복무요원들도 관리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소관이 좀 애매해서 그래서 요 조례는 우리가 하기로 그리 결정했습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예, 예. 고민이 있었다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인 곳이 경상남도를 예. 비롯한 그 111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례 전부 거의가 이 관할 구역 그러니까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예, 예.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필요하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 군, 구에 주소를 둔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우리 진주만 특별히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우리 시민을 위주로 예. 이제 혜택을 좀 일단 주는 게 좋겠고, 다음에 이제 또 혹시 그 타시군에 또 줄 수 있으면은 그건 이제 내용을 일부 뭐 또 개정을 하든지 해서 뭐 타시군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혜택을 근데 이제 주자, 그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우리 예. 이제 시민들에게 하는 거는 우리 당연한 사실인데 예, 예.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적용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놓으니까 그 단서 조항이 다른 그 조례에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은 없고 우리 진주시만 유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인가 이렇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예. 이 검토를 가장 좀 해봤습니까? 다른 시군구는 이게 없는 이 부분이 없는데 왜 우리 진주만 이 들어 있나요?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조례가 이제 이 생기면은 아마 다른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한 병력 이제 그 명문가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또 뭐 우리 진주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도 했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예. 대화를 할 때 예. 뭐 좋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의미지만 그래. 여기 이제 그 병무청 표준 안에도 좀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표준화되어 있다. 예, 예, 예. 근데 시군구에 주소를 둔 근데 굳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데 다른데 예를 들면 저 사천이나 예. 저 산청이나 주소를 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병무청에서 이런 조항을 표준 안에 이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일단 예. 예우에 관련되니까 뭐 이걸 하나 굳이 따질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선정을 하는데 3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를 그렇지, 예. 본인을 공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렇죠. 본인 예, 예, 아버지, 예. 할아버지까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병력을 마쳤을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단기 복무나 뭐 방위병 이런 단기 복무자는 또 제외되고 예. 이제 현역을 현역으로 이제 갔다 와야 됩니다. 그 이제 신청을 하면은 병무청에서 꼼꼼하게 그걸 검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역을 갔다 왔는데 아들도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안 갔다 왔어서 우리는 예.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진주에는 40가문에 216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3대로 그 예, 병력 예. 갔다 온 예. 혜택 받은 왜냐하면 사람이 2004년부터 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병무청에 이제 수시로 접수를 해가지고 예. 지금 40가문에 216명이 지금 3대를 한 그 예. 병력 마침 그 가구가 40가구밖에 안 된다고요. 현재까지 이제 현재까지 그 선정된 분은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또 계속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되고 하면은 언제든지 수시로 또 접수를 해서 언제든지 자기 해당되면 지금 예. 현재 이게 신청한 것만 40가구 정도 되지 그렇지,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더 예, 많을 것으로 예, 예상을 예, 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예. 될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제 우리 손자가 나면은 3대 아들 둘이하고 저하고 현역을 갔다 왔으니까 예. 다음에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칙 조항 아니십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한 16가지의 그 혜택을 보는 예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예, 예. 이제 일일이 다 안 해도 되느냐, 조례 개정 안 해도 되느냐. 이게 하면 우리가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듯이 이게 이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법이라고 보면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니까 기존 돼 있던 조례들을 제끼고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요거는 이제 법령 개정을 할 때도 이런 사소한 이 법령 개정할 때도 일괄적으로 부처에서 쭉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한 가지 몰라서 그런데 직계매는 외손자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손자는 외손자는 안 들어가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나까지 사촌까지 있다. 그리만. 그러면 딸만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기다. 그러면 1대 2대는 예, 딸만 있는 사람은 사실 1대 2대는 예.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예. 3대째는 딸만 있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다. 혹시 그죠? 이제 요즘은 여자분들도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 혹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현역을 지원해 갔다 오면은 병무청에서 예외로 또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좀 되게 어렵다. 요즘은 예, 좀 헷갈리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한 명 아니면 2명 놓는데 예, 예. 아들만 무조건 놓는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튼 우리 선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늦은 거다, 그죠? 좀 늦었습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전국에 뭐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이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지금 4개 시군 빼고 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 그런 게 좀 된 우리가 게 이유가 뭔지와 소관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서로 이 조금 주민들의 뭐 그런- 요구가 지금 이게 좀 많이 있었던지 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병무청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관이 행정과하고 우리 시민 안전과하고 조금 소관이 애매하다 보니까 조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몇 개라도 나 뭐 기분 안 했으니까. 좋거든요. 안 들리거든. 예, 예. 지라실 위원님. 아니 저기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얘기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데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예우 대상자면 가족에 적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예, 예, 경우에. 예. 그 아까 설명을 제가 하셨는지 정확하게 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럼 3대가 주소가 다를 수 있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이 3대 중에 한 대라도 진주에 주소가 있던 분들은 있으면 다른데 뭐 산청에 아버님이 계시고 뭐 그죠? 이제 주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이 말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 진주시 병력 전문가 예우 및 조례위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 이탈 주민을 예우 대상자로 넣는다 이 말입니까? 몇 조입니까? 7페이지. 그럼 7페이지 2조 1호. 예. 요 1호 제2조 제1호 중 북한 이탈 주민을 나와 있네요. 빨간색으로. 맨 밑에요. 예, 그거도 보면은 우리 16항에 보면 그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 자판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2조 1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조례 2조에 우리 예우 대상자를 좀 넣겠다. 예우 대상자 포함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을 얘기하면 이게 남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녀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은 여성들도 이렇게 병력 의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뒤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늦었지만 이게 이분들 병력 의무가 예우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에 참석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병력 맹문과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청 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위탁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자발적 주기를 유도하고 불법 주기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은 하천동 580-1번 지론에 부지 면적 2,506제곱미터, 주기 면적 980제곱미터, 주기 면수는 42면으로 사무실, 화장실 각 한 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6,200만 원으로 보상비 11억 3천만 원, 공사비 7억 3,200만 원입니다. 3월 중순경 준공에 맞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계약은 관련 법령 및 시조례에 의거 산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위탁료를 산출한 결과 수입은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3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어 위 수탁 비용은 무상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재산관리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협약 내용에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가 3,264제곱미터인데 국장님은 뭐 2천 몇백이라더라고요. 부지가 정확한 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국장님. 네. 3,264제곱미터가 맞습니다. 그 무상으로 위탁한다 그랬습니까? 예. 그럼 여기 수입은 2,400이고 지출은 4,000인데 그럼 위탁 받는 사람은 최소 1,600만 원 자기 돈 들여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타 시구랑 비교해 봤거든요. 창원에도 보면 이제 한 두 군데, 그다음에 남해, 어령, 고성도 다 이렇게 있는데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이 유일하게 위탁을 하고 있고 양산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 이제 한 명의 그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3,840만 원 정도 소요될 걸 보고, 물론 이제 장점은 운영의 이제 책임성이나 뭐 이렇게 투명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 운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에서 운영해서 무료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 유료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계속 무료 있는 또 다른 곳에 또 이 불법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위탁 관리하면 자기들 효율적 관리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돈 써가면서 인건비 대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네요. 어떤 부분 자율적으로 어떤 예.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뭔가 그 본전도 아니고 돈을 연간 1,600만 원 써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입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검토를 많이 받던 겁니다. 그 협회 운영 차원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그럼 건설기계 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렇죠.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중기협회에서. 중개협회에서. 중기 협회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예. 위탁하겠다.
중기협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굴착기 사실상 이거는 저 우리 말하는 포크레인이거든요. 굴착기 부분인데 관내 한 1,750대 정도 됩니다. 실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택가라든지 이런 어떤 주기장이 없어갖고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현동도 검토했었고 지수도 검토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촌동에 이번에 건립하게 됩니다. 어쨌든 동네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했는데 뭐 완공은 된 것 같고 협회에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제라도 이게 한 명 좀 붙여주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그쪽이 좀 요구나 건의사항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인력을 지원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주간에만 있는 야간에도 있거든요. 그 야간의 어떤 운영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협회에서 아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해보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한 5년 계획이거든요. 5년을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보완 사항이나 또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돼서 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중기협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우리도 건의도 한번 들어보고 고충이 뭔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는 게 좋을 듯한데 일단 어쨌든 이 부분은 뻔히 나오는 인건비 3천만 원 정도 들여야 되고 운영비도 1천만 원 정도 들여야 되고 4천만 원 드는데 수입은 2,400 이외에는 있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협회에서 너가 요구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거는 일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유재수 의원님, 보건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입이 2,400만 원이 되는데 제 보건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중기협회는 토지를 임대를 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임대비가 안 나가고 돈이 2,400만 원이 수입이 생기는 거로 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보면은. 그래 되면 서로 하려고는 할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지금 땅을 빌리 가지고 밤에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그 안에 공용 그 주기장에 차를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사무실을 지어주고 화장실을 지어주고 제공을 했는데 관리를 못 한다는 건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공령이라는 것은 예. 진주시가 만들어갖고 공력으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기왕으로 우리가 공영 주기장이나 공영자를 붙였으면 네. 진주시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분들한테 우리 이제 주민들도 좀 불만도 많고 하니까 우리 진주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우리 진주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해드릴 거는 또 해드리고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원 내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 사역으로 공중 화장실 관리 관리 시 행평성, 관리 효율성, 제초, 전정 등 공원 녹지 관리 인력 부족 문제와 청소 전문 업체를 통한 쾌적한 공원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위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간 위탁과 진주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관내 공원 내 공중 화장실 3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일 화장실 청소 2회, 민원 처리 기동반 편성 운영, 화장지, 쓰레기 봉투, 세제 등 소모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청소 불량, 지시사항 미이행, 금진 및 민원 유발 시에는 감액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조달청 입찰 공고를 통한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하며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2022년 완공 예정인 공중 화장실 5개소를 포함 35개소의 하반기 6개월에 대한 인건비, 제로비, 경비, 일반 관리비, 부가세 등 청소 용역 원가 계산에 따라 1억 9,833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하반기 사업비 확보 계획이며 6월경 하반기 위탁관리 사업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는 위탁 기간을 1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운 날씨에 혹시 어제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그 말띠국에 이야기 드렸던 거 확인해봤습니까? 적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어제부터 바로 됐습니다. 아 개폐했습니까? 예,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가니까 크로스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공중 화장실 우리가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시에서 이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 공원에 가면은 정말 좋은 전망대, 좋은 벤치 이 다 갖춰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이더라. 이거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거듭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십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유재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이 되면 지금 위탁되기 전에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 기간제 인건비로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예. 그게 얼마죠? 한 달에? 배가 한 7, 80만 원 정도. 과장님, 화장실 한 개 청소하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 안 돼요. 40만 원에 70만 원. 얼마죠 정확히? 한 달 내내 일하면 앞에 기간제는 그 수시로 자기들이 거기 배치를 해가지고 화장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분이 그 몇 개를 하면서 예. 한 달 제대로 인건비를 제대로 받았네요. 그렇지. 예. 화장실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전에 한 군데 한 명만 그건 읍면동에 위탁할 때 예, 그거는 30.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이게 이분은 기간제로 아예 정상적으로 예. 월급을 받았네요. 사실은 이 기간제가 녹지 관리 풀백이라든지 이런 데 동원돼야 될 인력이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인력 모집한 것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그쪽에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는 녹지 관리 쪽에 일이 제대로 좀 덜 되고 해서 일단 위탁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원가 계산서는 뽑아봤어요? 예. 그건 어떻게 뽑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자체를 뽑았습니까? 위탁을 줬어요? 여기 지금 그 내나 소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인건비하고 제로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포함해 가지고 6개월에 그 하반기에 지금 35개소에 대해 산출해 보니까는 1억 9,833만 7천 원 되겠습니다. 다 시군에 또 참조를 해가지고 자체 그 계산을 땡깁니다. 35개 소에 대해서 인원을 몇 명을 잡고 있는 거죠? 인건비가 1억 226만 천 원이 나왔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한 5명 되나? 5명 안 되나? 4명이 4명 되나? 네 명 되고 4명 내지 한 5명 네. 정도 인건비. 5명 되면 최저임금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191만 4천 3.91 인원이네. 3.91. 3.9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인건비 그러면 대충 최저임금을 맞추겠네. 재료비용. 이거 그냥 우리 자체 부서에서 그냥 뽑은 거네요. 아닙니다. 이건 그 위탁 상반기에 저희들 그 지금 1억 5,383만 6천 원 그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 그 30개소에 4개 지구로 나눠 가지고 그 업체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갖다가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녹지가에 근무를 해야 될 분들을 화장실 청소할 분들이 없어서 차출을 했다가 쓰고 계셨다 그지? 그럼 예, 이거 작년까지는 위탁을 하면은 그분들은 다시 녹지 예, 담당으로 예, 가시고 맞습니다. 풀백이라든지 이런 데 예, 돌아가셔야 예, 될 예,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마치죠. 수도 검침은 한 군데 더 있다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검침 업무 재계약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재개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효율적인 검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주시 급수조례 제46조에 근거하여 2003년 8월부터 개인에게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우리시 관내 수도 계량기 38,500여 주요 위탁 사무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과 납부 독려, 사용용 가다 사용 안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재계약은 다음 연도 계약을 희망하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년 말일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검침 업무 위탁 경비는 연간 6억 4,400만 원이며 소요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검침 업무는
매년 계약 위탁을 갱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금침 의무 재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최근에 판결 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분들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아니라 용역 근로자이다. 용역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 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업무 계획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용역 근로자로서 용역 그 계약을 새롭게 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미 용역 근로자는 전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이미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와갖고 지금 진주시에 용역 근로자는 없이 싹 다 그 정규직이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전에 과장님이 1심에서 판결 나면 다른 지역도 1심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다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를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고들의 근로자 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그거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 법정 수당 그 17억 5천만 원에는 저희가 성소를 했고 1억 원 1인당 100만 원 해갖고 2,800만 원 저희가 성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금침지회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세 건 다 저희 시에서도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인건비 계산 문제는 그 따로 다투더라도 포항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소송 결과 없이 그냥 정규직 전환해 주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고서는 그 문제는 다 정규직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침원들은 지금 그 연세가 많아갖고 지금 공무직으로 신청할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뭐 올해 4명 나가고 내년에 3명 나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제 공무직 해봤자 큰 실효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 정도 사정은 저도 알겠고 어쨌든 10수년간 많게는 뭐 길게는 몇십 년 하신 분도 있죠. 2003년부터 그 20년간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좀 최대한 배려하고 이미 정규직 됐어야 되는데 정년일 다 넘기는 정도가 돼가지고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건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서 근로조건을 향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참고로 지금 수도 금침원이 몇 분 지금 계십니까? 지금 총 31명에서 지금 21명입니다. 21명. 그러면 11명 정도가 예. 10명이에요. 10명 나오고 올해 4명 퇴직하고 내년에 10명 퇴직하고. 그러면 우리 원격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자연 없어진다 합니까? 저희가 2028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가 뭐 5명이 남는데 그때는 우리 뭐 충분한 뭡니까 금침 시스템이 2028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지금 5명 정도가 남게 된다. 오류 뜨는 거 그런 거 현장 가서 확인하고 충분한 그게 되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